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회 BK 혁신과 공존의 교육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생 정경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전달 드릴 이 연구 주제는 국내 초등교육에서 AI 활용 교육과 AI 융합 교육에 대한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간단한 질문으로 발표를 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소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논의 및 결론, 이 연구 절차에 따라서 쭉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총 6가지의 이 AI 도구와 그리고 교육 현장의 사진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서 어떤 것이 AI 활용 교육이고 어떤 것이 AI 융합 교육인지 혹시 잘 구분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내가 AI 활용 교육과 융합 교육을 잘 특징을 구분할 수 있구나 정도의 인사이트만 얻어 가신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AI 교육 전략 수립 및 추진이 이제 국내적으로 교육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인공지능 국가 전략 혹은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통해서 AI 교육의 기반이 2021년도부터 이제 마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 정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으로 봤을 때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언어와 수리에 더하여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이 학습의 기초 소양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AI에 대한 그 교육의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제 모든 교과와 연계 융합하여 디지털과 AI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교육에 대한 분류와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020년부터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초 연구에 있어서 AI 교육의 기초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과 구분을 학자들마다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 AI 이해 교육, 활용 교육, 융합 교육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유형과 구분, 정의들이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AI 이해 교육은 대부분 용어의 협의와 함께 이제 AI에 대한 개념과 원리 교육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과 달리 AI 활용 교육과 융합 교육에 있어서는 엄밀한 차원에서 그 정의와 사례를 해석하는 데 약간의 차이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활용과 융합에 관한 어떤 합의된 용어의 부재로 용어의 혼재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이게 AI 활용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건 AI 융합 교육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교육 사례를 보고서도 똑같은 교육 방법을 보면서도 누구는 AI 활용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AI 융합 교육 이건 AI 융합 교육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AI 용어의 혼재는 앞으로 이제 AI 교육의 방향성의 혼란을 야기해서 교사들도 각각에 대해 어떻게 수업을 설계할지에 대한 모호해지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교육을 실천하고 연구하는 교사와 교육 연구자의 전문성 개발과 교수자 및 학습자의 체계적인 경험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AI 교육의 정책과 평가 체계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실시해서 국내 초등교육 맥락에서 두 교육 유형의 교육적 실천 양상을 분석틀에 따라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 교육과 융합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AI 활용 교육과 융합 교육의 연구 및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 교사와 연구자들이 이 두 유형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국내 초등교육에서 두 교육 유형의 어떤 교과목은 양상은 어떻게 띄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두 교육 유형에서 AI 유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AI 활용 교육과 AI 융합 교육 두 교육 유형에서 AI 역할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학습 목표는 각각에서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말씀드릴 텐데요. AI 활용 교육과 AI 융합 교육 각각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와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서 본 연구를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보면 AI 활용 교육은 특정 교과의 학습 목표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융합 교육은 AI 개념 및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 본 연구에서 내리고 있는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본 연구는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방법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특정 주제에 관한 주요 개념, 특징, 근거, 유형, 간극 등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매핑하는 과정으로서 기존의 연구의 개관을 제공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주제 범위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정하고 문헌을 수집한 뒤에 문헌을 선정하고 이때 문헌 선정은 프리즈마 가이드라인 절차를 통해서 문헌을 선정하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연구자 간의 결과 분석, 협의를 한 뒤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요약하였습니다. 네, 프리즈마의 절차를 시각화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158편의 문헌들 중에서 총 1차, 2차, 3차 검토를 거쳐서 AI 활용 교육은 20편, AI 융합 교육은 총 19편의 문헌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별 기준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네, 분석 틀도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틀의 범주는 총 4가지였는데요. 교과목, AI 유형, 그리고 AI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인데 우선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허미선 외 그리고 홈스 외의 연구를 기반으로 초등교육에 맞게 재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고 AI 유형의 경우에도 똑같이 초등교육에 맞게 재구성을 하였는데 교육용 AI 플랫폼, 챗봇 및 챗봇 제작 플랫폼, 범용 AI 플랫폼, 로봇 및 실감용 콘텐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역할은 학습 내용을 주로 전달하는 AI 역할과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이렇게 두 가지 하위 범주로 AI 역할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의 경우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내용 책임 및 성취 기준의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로 범주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목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활용교육과 융합교육 모두 이 교과 융합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둘 다 교과 융합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AI 활용 교육에서 이 교과 융합의 구성에는 실과와 과학 교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융합 교육에서는 이 교과 융합의 구성에 사회와 국어 교과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일 교과에 있어서는 AI 활용 교육은 영어 교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AI 융합 교육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실과 교과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유형입니다. 우선 AI 활용 교육부터 말씀드리면 AI 활용 교육에서는 주로 챗봇 및 챗봇 제작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주로 리튼, AI 팽토크 같은 상용화된 챗봇이나 수업 맥락에 맞게 제작한 챗봇 등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융합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용 AI 플랫폼을 가장 큰 비중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교육용 AI 플랫폼은 블록 코딩 플랫폼, 머신러닝, AI 드로잉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과 솔루션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AI 활용 교육에서도 교육용 AI 플랫폼들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좀 뚜렷한 차이는 AI 융합 교육은 교육용 AI 플랫폼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AI 활용 교육은 챗봇 및 챗봇 제작 플랫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역할입니다. AI 활용 교육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습 내용 전달과 학습 과정 지원이 큰 비중의 차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학습 내용 전달에서는 주로 AI 챗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학습 과정 지원에 있어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재료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미술 시간에 생성형 AI 리튼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시각화하여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는 이런 실천 연구들이 예시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AI 융합 교육에 있어서는 AI 활용 교육과 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던 점이 바로 학습 과정 지원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AI 융합 교육에서는 AI를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로 쓰고 있었는데 블록 코딩 플랫폼 등을 활용해서 AI를 직접 제작해보고 알고리즘을 경험해보는 그런 실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융합 교육에서도 일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주로 AI for Oceans 등을 활용을 해서 AI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목표입니다. AI 활용 교육에 있어서와 AI 융합 교육에 있어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I 활용 교육에서는 주로 교과목의 주요 개념이나 혹은 교과목에서의 어떤 주요 기능들, 제작, 만들기, 표현 혹은 교과목에 대한 흥미, 태도, 자신감, 만족도 등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가 되고 있었던 반면 AI 융합 교육에서는 조금 더 AI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났는데 AI 개념, AI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와 같은 키워드들이 지식 이해 영역에서 나타났었고 다음으로는 과정 기능 영역이나 가치 태도 영역에서는 융합 인재와 관련한 그런 소양들과 역량들이 제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사점 결론 및 논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과목에 있어서는 두 교육 유형 모두 교과 융합 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세부 교과의 차이가 좀 두드러졌다. 그래서 활용 교육에서는 이런 기술적 지식과 과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하는 데 적합하기에 실과 과학 교과가 주로 많이 포함되고 있었고 AI 융합 교육에 있어서는 실생활 속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AI 모델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과 융합 구성에서 이 사회와 국어 교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팀 교육에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모두 AI 융합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주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AI를 핵심 요소로 다른 교과와 융합을 하면서 이를 통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스팀 교육 혹은 일반적인 융합 교육과 좀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교육 유형에서 단일 교과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AI 활용 교육에서는 챗봇을 활용한 그런 영어 의사소통 수업이 다수 있어서 영어 교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AI 융합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과정상 AI 관련된 내용이 실과 교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 교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유형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두 교육 유형의 교육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여 많이 활용되는 AI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AI 활용 교육에서는 주로 이런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챗봇 및 챗봇 제작 형태의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었고 AI 융합 교육에서는 이런 AI에 대한 이해와 원리를 학습을 하면서 창의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머신러닝, 블록 코딩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용 AI 플랫폼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 교육 유형에 있어서 활용되는 AI 유형이 다르긴 했지만 여전히 두 범주 모두 활용되는 도구나 플랫폼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한계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엔트리, AI for Oceans, 오토드로, 티처블 머신, ML for Kids 이러한 잘 알고 있는 이런 교육용 도구와 플랫폼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양한 이런 최신 생성형 AI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들을 발굴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AI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학습 내용, 두 교육 유형 모두 다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AI가 주로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뭐 선행 연구의 결과와 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선 초등교사들이 주로 수업 내 AI가 보조적인 역할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했던 연구 결과도 있었고, AI 교육의 패러다임이 점차적으로 주도형이 아닌 강화형, 지원형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패러다임과 더불어서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이 협력적 파트너로서 재정의되고 있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교육 유형 간의 학습 내용 전달에 있어서 비중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AI 활용 교육에서는 학습 내용 전달의 비중이 AI 융합 교육보다 약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뜻은 이런 학습 내용 전달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AI 융합 교육보다 AI 활용 교육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취지에 더 잘 맞는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영어 AI 챗봇 혹은 언어학습 앱을 활용한 이런 학습 내용 전달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교육은 직접적인 학습보다 탐구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AI가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습 목표 시사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교육 유형에서 학습 목표 내용 접근 방식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우선 활용 교육에서는 주로 교과와 관련된 지식, 교과목의 주요 기능 훈련, 교과목에 대한 흥미 태도 자신감이 주요 키워드로 제시가 되었다면, 융합 교육에서는 교과 지식과 더불어 AI에 대한 이해나 혹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융합 인재 소양, AI 윤리 의식 등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목표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이 두 교육 유형의 학습 목표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는 이 교육적 요구와 학습 목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방식의 교육 유형을 선택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를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AI 활용 교육과 AI 융합 교육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해서 규명했다라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앞으로 AI 교육 관점에서 AI DT를 어떻게 활용하는 교육으로 볼 것인가, 주로 AI 활용 교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I 융합 교육을 지원하는 정보 자원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로 한정된 연구 범위가 첫 번째 한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 대상에 있어서 국내 연구로 한정된 분석이었기 때문에 국제적 AI 교육 동향과의 어떤 비교하는 연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발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제게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